자, 갑니다. 자, 반응물을 뭐 Q3라고 뒀고요. 그 다음에 생성물을 뭐라고 썼어요? Q2라고 썼어요. 그래서 세 개의 그 반응물이 두 개의 그러니까 두 개의 반응물이 세 분자의 생성물이 되는 건데, 이때 그 반응 스텝을 두 단계로 나눴어요. 알겠죠? 그래서 스텝 1이 있고 스텝 2가 있는데, 스텝 1은 뭐를 활용하고 있다? 역반응도 같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텝 1의 정반응, 그 다음에 스텝 1의 역반응, 그 다음 스텝 2가 있는데, 묘한 건 각각의 상태에서 뭐가 제시되어 있다? 활성화 에너지. 바로 활성화 에너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때 요 스텝 1, 2를 보면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닌 게 등장하죠. 그게 누구예요?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닌 것. Q. 바로 여기에 Q. 이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중간체. 중간체구나. 그러면 이때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가 각 단계마다 20, 10, 50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20, 10, 50의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하나 그려 놓았는데, 이때 Y축은 그냥 뭐 어떤 에너지 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X축은 이렇게 써놓고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반응 경로라고 얘기합니다. 반응 경로라고 얘기한다. 그럼 이때 봐봐요. 반응물에 누가 있냐면 Q3 분자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반응물에 Q3 분자 두 개를 그린 거예요. 그죠? 네. 이럴 때 스텝 1이 어떻게 되냐면, 스텝 1이 어떤 Q3가 중간체 Q와 생성물 Q2로 분해가 되고 있는 게 첫 번째 스텝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 지금 어떻게 쓴 거냐면, 여기 있는 어떤 Q3 하나를 Q와 이게 잘못했다. 보시면 어떤 반응물 Q3를 Q2와 Q로 나누어 놓은 거 보이시죠? 네. 그러면서 얘가 이 상태로 바뀌었다라고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여기서 Q가 뭐라고 그랬어요? 반응 중간체라고 했었죠? 중간체가 나타나는 어떤 중간 상태를 여기에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됐습니까? 중간체가 나타나는 어떤 중간 상태. 그럼 여기서 언급하는 20kJ/mol, 첫 번째 단계의 활성화 에너지가 20kJ/mol이라고 했잖아요. 그 20kJ/mol이 어디에 해당하는 에너지냐? 바로 요 반응물 상태에서 요 뭔가 아주 솟은 에너지적인 극대점 있죠. 여기와 여기 사이의 에너지가 20kJ/mol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죠? 시연 네? 졸리죠? 약간. 눈이 뻘건데요? 시연 잠깐 일어나 있어요. 네. 일어나서 허리 좀 돌려 이렇게, 엉덩이 좀 돌려 이렇게. 자, 됐죠? 네. 그리고 이때 이 첫 번째 단계는 뭐도 가능해요. 뭐도 가능하냐면 반. 생성된 반응 중간체가 생성물이랑 반응해서 다시 Q3가 되는 그런 단계도 가능하죠. 첫 번째 반응에 역반응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은 생성물하고 중간체가 반응을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때 활성화 에너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 그러면 그 10이 어디를 얘기하느냐?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를 1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알겠죠? 됐다. 됐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때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 있는 요거,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전이 상태라고 합니다.
전이 상태. 자, 전이 상태의 뜻은 뭐냐면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트랜지션 스테이트라고 해요. 트랜지션 스테이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상태 사이 에너지 극대점을 전이 상태라고 생각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두 상태는 반응물 상태하고 중간 상태죠. 반응물과 중간 상태 사이에 있는 에너지적인 극점, 그거를 전이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성물이 응. Q2 아니에요? 투투투네요. 뭐야 처음에 내가 앞설 어떻게 했어? 근데 내가 지우면서 잘못 썼구나. 아니, 내가 지우고 다 있었거든요. 지우고 다 있으면서. 자, 됐죠? 네. 되셨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두 상태 사이에 그 에너지 극대점을 전이 상태라고 하는데, 이 전이 상태는 두 상태 사이에 가장 안정한 상태겠어요? 가장 불안한 상태겠어요? 가장 불안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전이 상태를 통해서 뭐를 정의하냐면 활성화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는데, 바로 뭐다? 어떤 상태로부터 전이 상태까지의 에너지를, 그걸 무슨 에너지라고 한다? 그걸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의 활성화 에너지가 그 반응물로부터 전이 상태까지 에너지를 뜻하는 거고, 첫 번째 상태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중간체에서 전이 상태까지 에너지를 뜻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기서 우리는 뭘 하나를 가정해 볼 수도 있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걸 가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요걸 가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요 델타 H라고 썼으니까 함수적으로는 엔탈피죠. 그럼 얘를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바로 첫 번째 단계의 반응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반응열.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첫 번째 단계의 반응열. 그럼 그걸 여기에 있는 20, 얘는 뭐냐면 EA1, 10은 EA1바,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이건 뭘 뜻하는 표현이냐면, 얘는 첫 번째 단계의 활성화 에너지를 이렇게 표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EA1이니까 보시다시피 첫 번째 단계의 액티베이션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놈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첫 번째 단계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됐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첫 번째 단계를 뜻하는 것에다가 위에다가 짝대기를 하나 그려놨죠. 역반응을 뜻한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세 번째, 저 델타 H1을 어떻게 표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EA1 빼기 EA1 인버스로 표현할 수 있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에너지는 그냥 수치상으로도 얼마예요? 10일 거 아니에요? 10. 10은 20 빼기 10. 무슨 말 알겠죠? 네. 자, 매우 이상한 거예요. 에너지 보존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에너지 보존적으로 당연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어떤 단계의 활성화 에너지와 그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알면 뭐도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단계 사이의 엔탈피, 반응열을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로부터 특정 단계의 반응열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0과 10의 의미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정 단계에서 정반응 활성화 에너지,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를 주고 그것으로부터 이 둘 사이의 반응열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 발열 반응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흡열 반응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 흡열반. 기본적으로 활성화 에너지는 흡열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떤 상태에서 전이 상태까지 갈 때 필요한 에너지인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전이 상태까지 갈 때 필요한 에너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할 때 여기에 있는 활성화 에너지는 흡열이 기본인 거예요. 알겠죠? 그렇다면 요 흡열과 요 흡열로부터 이 흡열 반응의 에너지를 지금 요런 수식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됐죠? 이대 문제에서는 스텝 2의 활성화 에너지도 언급하고 있네요. 그럼 스텝 2의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50이죠? 네. 그럼 그건 누구와 누구 사이의 활성화 에너지라는 얘기겠어요? 여기에 있는 요 중간체 상태와 최종 생성물 상태. 그러면 중간체가 생성물이 된 건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에 있는 Q와 중간체인 Q와 반응물인 Q3가 생성물 Q2, Q2가 되어버린 이 상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도 무슨 상태겠어요? 이것도 전이 상태겠죠? 다만 앞 전이 상태와 뒷 전이 상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얘는 first, 얘는 second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때 여기서 중간체로부터 요 두 번째 전이 상태까지의 도달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지금 50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다른 말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EA2라고 써도 되겠죠. 두 번째 단계의 활성화 에너지라고. 됐죠? 아시겠죠?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됐다.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의 반응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 요 반응물로부터 요 생성물 요 사이의 에너지는 델타 HR이라고 하면 되겠죠? 전체 반응. 이건 뭐냐면 전체 반응 엔탈피 변한 거죠.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전체 반응 엔탈피인데 애석하게도 지금의 정보로는 더 자세히 알 수는 없겠네요. 왜냐하면 아까 어떤 단계의 활성화 에너지를 알려면 뭐까지 제시돼 있어야 돼요?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가 제시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건 두 번째 단계의 정반응 활성화 에너지만 제시돼 있고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이 최종 생성물 상태가 여긴지 지금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없다? 없어서 지금은 그냥 내가 흡열 반응처럼 그려놓긴 했는데
자, 이게 흡열 반응이라는 표현 알겠죠? 네. 왜?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안정해졌어요, 불안정해졌어요? 불안정해졌으니까 지금 이 그림대로라면 흡열 반응인데 실제 이 생성물이 반응물에 대해서 더 안정할지 말지는 지금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흡열일지 발열일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에너지 차이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반응 엔탈피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동영상 알겠죠? 네. 그렇죠? 시간 알겠죠? 네. 시간 힘내요. 요것만 하고 시작 할게요. 이거 눈이 지금 이거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약간 이거는 어젯밤에 늦게 자가지고. 아 진짜로요? 몇 시장? 유튜브 5시. 그래요? 어? 5시야 너. 지금 시간 저희 허연 선생님 배신하고 온 거 아니에요? 아니 한명 먹으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먹으려고 하니. 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려고 온 거죠. 아, 진짜로요? 네. 힘내주세요, 알겠죠? 네. 그래요. 이 사실을 알면 허연 선생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네. 이게 뭐야? 허연 선생님 배신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막 자. 그러면 허연 선생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자지 않았어요. 무슨 말 알겠죠? 네. 힘내주세요, 알겠죠? 아까 자기였는데 엎드렸어. 그래요? 자, 여기까지 됐죠? 사진 넣지가 않아. 여기까지 됐죠? 네. 자, 준다. 네. 자, 준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 두 번째 이 전체의 활성화 에너지라는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전체의 활성화 에너지.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럼 전체의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뭐냐? 바로 첫 번째 1. 반응물로부터 최고 에너지 전이 상태까지의 에너지 차이를 EA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자 봐요. 얘가 결국 20kJ/몰의 에너지가 있어야 이 언덕을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걸 넘으려면 10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20이 중요한 거죠. 그럼 얘가 만약에 15만큼의 에너지가 있다. 넘어요, 못 넘어요? 못 넘어서 반응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거나 느려진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얘를 넘기려면 20 이상의 에너지는 있어야 이걸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는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 네. 여기까지 가려면 뭐도 필요해? 50이 더 필요하지. 그럼 여기에서 50이 추가로 더 필요하니까 20과 20만 있어서는 반응 전체가 완결이 안 될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기를 통과해야 되죠. 네. 그래야 최종 생성부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의 활성화 에너지란 반응물로부터 요 극점까지의 에너지 차이가 바로 전체의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값을 여기서는 어떻게 표시하면 되겠어요? 그 값을 여기서는 요 중간체로 요 반응물로부터 여기까지의 에너지가 이게 전체 활성화 에너지 EA가 될 거라는 얘기지.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저 활성화 에너지 EA를 지금 눈으로 잘 보면 간단한 더하기 빼기로 표현할 수 있죠? 네. 그러면 20 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지금의 경우는 저 EA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바로 EA1의 발열로 갔다가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발열로 갔다가 그 다음 EA1 역반응만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흡열로 갔다가 여기서는 거꾸로 내려오는 거니까 다시 발열이 됐다가 거기서 다시 EA2에서 흡열이 되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각각 값을 어떻게 넣으란 얘기예요? 20 빼기 10 더하기 50 하란 얘기죠? 네. 그러면 값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60kJ/몰이 나온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 반응의 전체 활성화 에너지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60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약간 일반화하면 어떻게 풀라는 얘기예요? 정반응 활성화 에너지에서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는 빼주고 또 다른 활성화 단계에서의 활성화 에너지를 더해주면 전체 활성화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 중요한 문제다. 오케이, 됐다. 자, 쓰세요. 다 썼어요? 네. 썼어요? 자, 뭐 그 다음 문제는 뭐 금방 풀려질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는 2번. 3의 그러니까 Q3의 소멸 속도와 Q2의 생성 속도는 같다 라고 돼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자, 지울까요? 네. 다 지워도 되겠죠? 네. 자, 요 그림 되게 중요해요, 되게. 그리고 방금 여기서 한 요 전체 단계의 활성 에너지 요거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네. 중요해. 자, 지운다. 네. 에이. 자, 두 번째는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Q3와 Q2. 자, 요거 구해보래요. 2분의 1 자, 그러면 각각을 어디서 살펴보면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그 반응 뭐 좀 메커니즘에서 찾아보면 되겠죠? 네.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저기서 Q3는 반응물이잖아요. 네. 그럼 반응물이 어디냐면 여기 있죠? 여기도 있죠? 네. 여기도 있죠. 맞나요? 네. 자, 그럼 반응 속도 상수를 정해 볼게요. 얘는 K1, 얘는 K 역수, 그다음에 K2. 이 역수로 표현한 거 알겠죠? 여기 역반응이니까. 자, 그러면 이때 D 오존 DT는 자, 우선 첫 번째 단계의 속도식 K1 Q3 맞나요? 네. 자, K1 Q3인데 마이너스 저 단계에서 쟤는 만들어져요, 소멸돼요? 소멸. 소멸되네요.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 요 단계에서는 반응 속도식이 K 인버스의 Q2죠? 요 단계에서는 만들어져요, 소멸돼요? 만들어지네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는 K2 Q3죠. 자, 만들어져요, 소멸돼요? 소멸. 소멸되네요. 이게 시간에 따른 오존의, 그러니까 이거 O3의, 오존이 아니 Q지, Q3의 농도 변화죠. 네. 자, 두 번째 이제 Q2의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도 표시해 볼게요. 자, 근데 Q2는 반응물이에요, 생성물이에요? 생성물이죠? 생성물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죠? 네. 여기 있죠? 네. 그리고 여기 있죠. 보이시죠? 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첫 번째 단계 속도식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K1의 Q3 됐죠? 이때 Q2는 없어져요, 생성돼요? 생성되니까 앞은 플러스. 자, 이 단계는 속도가 K 인버스의 Q의 Q2인데 이때 Q2는 생성돼요, 소멸돼요? 소멸이요. 이때는 소멸돼요.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K2에 보시면은 Q3 요게 요 단계의 속도식이죠? 그때 Q2는 만들어져요, 소멸돼요? 생성돼요. Q2는
생성되죠? 네. 생성되죠? 근데 2배. 더블링인 거 알겠죠? 네. 왜 더블링이에요? 개수가 생성물의 개수가 2니까요. 2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됐죠? 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저 위아래를 만약에 더한다고 치자.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에 거만 샥샥샥 없어지고 두 개를 더한 거니까 그냥 아니 뭐 빼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냥 뭐 마이너스 3의 K2의 아까 그냥 더한 거구나. 더한 거면은 그냥 K2의 Q의 Q3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때 이 항은 0입니까? 0일 수 없습니까? 여기 없어요. 0일 수 없는 거죠. 물질의 농도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두 개를 통해서 어쨌건 0입니까? 0이 안 됩니까? 0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의 생성과 소멸 속도가 같을 리는 없다 이런 얘기죠. 만만히 아시겠죠? 알겠죠? 이 아이디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다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전체 반응. 얘는 그냥 전체 속도식을 한번 표현해 봐요. 자, 전체 속도식 V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전체 속도식 V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Q3DT죠. 그리고 더하기 3분의 1의 Q2죠. 네. 보이세요? 그럼 이때 얘가 됐건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2분의 1의 DQ3DT 플러스 3분의 1 DQDT니까 이놈하고 이놈이 같아질 수 있어요? 절대 같아질 수 없어요. 절대 같아질 수 없죠. 전체 속도식에서 개수가 그대로 고려가 돼야 되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전체 속도식에서 그냥 단순히 알아볼 수도 있고 지금은 하필 미케니즘이 나와 있으니까 미케니즘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이때 얘는 다시 어떻게 표기될 수도 있냐면 K의 Q3의 M승 뭐 이렇게 표기될 수도 있죠. 그렇죠? K는 뭘 K라고 한 거겠어요? 전체 속도산수가 있을 텐데 그거를 지금 K라고 표기한 거고요. 그 값과 같을 거고 차수가 결정돼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정보로는 차수 결정할 수 있어요. 이건 지금 정보 결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이 둘이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선택지고요. 그 다음 3번. Q3의 압력을 2배로 증가시키면 반응 속도는 2배로 빨라진다. 맞아요? 알 수 없다. 자, 3번 보시면 Q3 압력이 2배로 증가시키면 반응 속도는 2배 빨라지느냐. 자, 그러면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세 번째. Q3가 2배 증가할 때 요거가 2배 증가하느냐? 답은 뭐예요? 모른다죠? 왜 몰라요? M에 대한 정보. 차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보고 그냥 2배니까 2배 되는 거 아니야 한데 지금 Q3에 대해서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됐죠? 그 다음 네 번째, 온도를 올리면 반응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단계는 자, 요걸 물었는데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활성화 에너지.
이걸 묻고 있는 거죠. 바로 RT 제곱분의 2이 된다고 했죠. 이거 문제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속도 상수가 빨라지는 건 맞지만 언제 속도 상수가 더 크게 빨라진다?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더 크게 빨라진다고 했죠. 그럼 이때 이 세 단계 중에서 활성화 에너지가 제일 큰 단계가 어디예요? 여기죠. 그래서 스텝 2에서 온도가 증가할 때 속도 상수가 훨씬 더 크게 증가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반응 속도가 빠르게 증가한다.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더 크다 작다라고 말을 쓴 게 아니고 반응 속도가 더 빠르게 증가한다라고 말을 했던 건 속도 상수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경우 활성 에너지가 가장 큰 두 번째 단계에서 속도 상수가 가장 빨리 크게 커지고 반응 속도도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지금 표기를 해준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 80번 문제는 뭐 아주 심각하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은근히 까다로워요. 알겠죠? 네. 은근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미케니즘에 대한 전체를 잘 알아야 풀 수 있는 거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각 단계의 활성화 에너지들로 전체 활성화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는 이 개념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네. 오케이. 됐다. 그러면 30분 쉬었다도록 하겠습니다. 반실 가도쇼. 지금 밥 먹으러 가나요? 갑시다.